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6월 22일 목요일이고요. 자,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그 전에 이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엄청난 상승력, 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일주일 만에 20%가 상승하는 상승 랠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만 달러를 돌파를 했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3,900만 원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데에는 확실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요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라는 점, 바로 이 부분에서 상승 랠리가 처음에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블랙록이 가장 거물급 기업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또 다른 자산운용사인 위즈덤트리와 인베스코도 블랙록에 이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SEC에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상장 신청을 했다가 반려받은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하나.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EDXM입니다. 자, 시타델 증권, 피텔리티 등을 포함한 월가의 6개 금융회사가 공동 설립한 가상화폐 거래소 EDX 마켓. 그래서 우리가 EDXM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라이트코인까지 현재 총 4개의 코인의 거래가 시작되면서 이 코인 시장 전체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당연히 리플 이 소송 관련된 이슈, 조만간 이제 판결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 나올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떻게 나올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살펴보고요. 그런데 먼저 이 코인 시장에 불어오고 있는 순풍, 이 블랙록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순풍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이 시장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략하게 보고 이 리플로 돌아와서 개별적인 이슈, 소송 관련 이슈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바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록이라는 미국 뉴욕의 월가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죠. 이 블랙록이라는 기업이 굴리고 있는 자산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런 엄청난 기관 세력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에 코인 시장 전체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세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부분을 승인할지 반려할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반려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ETF를 신청한 주체 자체가 이전처럼 암호화폐 기업이 아닌 이 월가의 거물 블랙록이고, 그 내용도 기존 암호화폐 펀드들이 제시했던 것들보다 이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 훨씬 더 좋은 장치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SEC로부터 승인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진 상황에 그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블랙록이라는 기업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신청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지만, 더 긍정적인 건 지금까지 블랙록이 SEC에 ETF 출시 신청을 했던 576건들 중에서 단 한 건을 제외하고 575건이 전부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 승인율이 무려 99.9%가 넘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올해 1월 달에 이미 블랙록 산하에 있는 이 올로케이션 펀드라는 곳에 비트코인을 그 포트폴리오에 추가했습니다. 이 올로케이션 펀드는 보다 안정적인 자산들, 종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많이 참고하는 포트폴리오인데요. 여기에 6개월 전에 이미 비트코인을 추가시켰고, 최근에는 이 기사를 보시면 이 시장 규제 공포 속에 글로벌 금융기관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블랙록이 이 마이크로 스트레치 지분을 6%나 확보하면서 지분 순위 대주주 3위까지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레지의 지분을 늘렸다라는 게 바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때문에
그 차트도 항상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상승을 하고 그 상승률과 하락폭까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로 투자액을 47배나 늘렸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어느 기업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자, 현재 이 기사는 6월 16일, 4일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체크해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자, 바로 Top 10 Owner of MicroStrategy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지분율이 쭉 나와 있고 최근에 블랙록이 아까 기사에서처럼 거의 6%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분명히 4일 전 기사에서는 3위라고 했는데 지금 3위가 바뀌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피델리티라는 기업이 최근에 엄청나게 그 보유량을, 지분량을 늘리면서 3위로 올라섰고요. 그래서 이 블랙록에 이어서 이 호재에 이어서 추가로 그 호재의 시너지를 더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피델리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랙록에 이어서 피델리티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산운용사입니다.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관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블랙록에 이어서 등판할 수도 있다라는 그 소문이 확산되면서 최근 만들어진 주말 사이 만들어진 반등장에서 그 힘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의 흐름은 이 규제기관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계속해서 뭐 리플과의 소송도 마찬가지지만 코인 거래소들에도 기소를 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 미국과는 별개로 홍콩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VASB 라이센스를 도입하면서 코인 시장의 새로운 허브 역할을 하려고 뛰어들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전에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홍콩에서 먼저 상장할 거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면 2분기, 늦어도 올해 하반기 안에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홍콩에서 먼저 상장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미국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홍콩도 만약에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리고 원래도 빠르면 2분기 안에 하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마치 경쟁하듯이 이루어져서 홍콩에서 빠르게 이 부분이 또 진행이 된다라면 코인 시장은 또 한 번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 힘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려웠던 시장 흐름, 약세장 속에서 하나씩 이제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이 정말 반가운데요. 아직까지 시세 자체는 크게 상승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매매를 진행할 때, 투자할 때 정말 집중해서 잘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크게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쭉 하락하면서 약세장이 이어지다가 반등을 할 때 여기서 저점을 잡아야지 이후에 나올 반등장, 상승장에서 그 수익률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 매수와 매도 타점,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전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카톡방에서 무료로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약세장에서 손실을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손실분을 충분히 빠르게 복구하고 수익 전환해서 우리가 또 투자할 때는 수익을 보면서 해야지 재밌게 또 오래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카톡방에서 함께 하시면서 재밌는 투자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톡방에서 함께 하시는 방법은 위에 제가 이렇게 제 전화번호를 적어놨습니다. 010-4951-8464번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4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제 전화번호로 숫자 4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코인을 얼마에 평균 단가 보유하고 계시고 또 어느 종목에 어떻게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고 계신지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걸 보고 제가 개별적으로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비중 조절을 도와드려서 빠르게 수익 전환하실 수 있도록 개별적인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부 무료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리플로 돌아와서요. 리플이 정말 오랜만에 이 상승력을 꽤 크게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가장 먼저 선결돼야 되는 이 중간에 보이시는 초록색 라인, 이 단기 이평선 위로
올라와서 돌파를 하고 돌파뿐만 아니라 그 이에 지지까지 받아주는 움직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3% 이상 4%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데에는 당연히 판결문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판결문 언제쯤 나올 거냐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가장 먼저 이 마르크 파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인물이 내놓은 의견을 살펴보면요. 이 마르크 파겔이라는 인물은 이전에 전직 SEC에서 샌프란시스코 지부 이사까지 역임했던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SEC에서 고위 관계자였고 또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SEC 업무 프로세스 내부 사정을 잘 알 거고 또한 법원에서의 프로세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놓은 견해가 조금 더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 이 ruling 이게 바로 판결문입니다. It's coming within days. 며칠 안에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6월 16일 날 이 사람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her ruling 여기서 그녀라는 건 토레스 판사를 의미하죠. SEC와 리플의 소송을 지금 관장하고 있는 판사입니다. 그녀의 판결문은 unlikely to address the emails. 이메일을 다룰 것 같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이메일은 흰먼 이메일을 말하는 거죠. 이메일에 대해서 다룰 것 같지 않고 이 리플은 didn't move for SJ on fair notice. 공정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SJ로 이동하지 않았고 and it's likely to go to a jury. 자, 이 주리가 바로 배심원입니다. 이 사람은 배심원 판결까지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예상을 내놨습니다.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약식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판결문은 이 토레스 판사가 내고 여기서 약식 재판은 끝이 나게 되죠. 이 약식 재판에서는 배심원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배심원이 등장하는 건 약식 재판에서 이 이후에 정식 재판으로 회부됐을 때 여기서 배심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 파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식 재판까지 회부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송이 완전히 종료되려면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견해를 내놓은 건데요. 자, 일단 약식 재판의 판결문이 언제 나올 거냐에 대해서 그 시점에 대해서만 조금 더 알아보면 자, 제가 이 캡처한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리플과 SEC의 소송이 진행 중인 뉴욕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제가 캡처해온 이미지인데요. 보시면 6월 13일 흰먼 문건이 공개된 그 날짜에 총 6개의 문건을 업로드할 수 있는 이 페이지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3건의 문건은 업로드돼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판결문, 이 서머리 저지먼트도 업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자, 당시에 6월 13일 날 XRP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판결문이 조만간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 이 부분을 보시면요. 자, 7월 1일이 외에 이 리플 소송 판결에서 중요한 날짜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US Federal Reserve, 바로 연준이죠. 미 연준에서 7월 1일 날 이 FedNow라는 혁신적인 송금 속도를 개선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연준이 FedNow를 런칭하는 것과 리플의 이 소송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제가 이거는 몇 달 전에도 이 FedNow를 도입한다라는 연준의 소식이 나왔을 때도 다뤄드렸던 거지만 연준이 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하면서 협력한 업체들 중에 무려 3개의 업체가 바로 리플의 파트너사라는 게 드러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이 FedNow 배경에 리플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7월 1일 날 이 FedNow를 런칭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 있는 리플이 다른 정부 규제기관인 SEC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게 이 연준이 보기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탐탁치가 않을 겁니다.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예상 시나리오는 7월 1일 전에는 소송 마무리, 일단 판결문은 나와서 약식 재판은 마무리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제레미 호건이라는 친리플 변호사 중 한 명입니다. 3명의 유명한 변호사가 있죠. 존 디튼, 제임스 필란, 그리고 제레미 호건까지 3명의 친리플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내놓은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는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7일 날 올린 트윗이죠. 저번 주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숨죽이며 기다릴 거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이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자, 목요일과 금요일이 통상적으로 지금 뉴욕 법원에서 이 판결문을 내놓는 요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금 살펴보면은
7월 1일 전에 목요일과 금요일에 판결문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지금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빠르면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이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29일과 30일 요 4개의 날짜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사실 언제 나오냐보다 중요한 게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마르크 파겔 같은 경우에는 정식 재판까지 회부될 거다. 그래서 배심원 판결을 받게 될 거라고 본인의 의견을 내놨었죠. 자, 그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럴 확률은 낮지만 만약에 100% 리플의 승소가 약식 판결문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SEC 측에서는 항소할 거다. 이렇게 되면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소송이 이번에 한 번에 판결 하나로 끝나진 않을 테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확률이 높은 게 이 부분 판결, 분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이렇게 부분 판결, 분리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토레스 판사가 이 2차 시장 판매라는 건 리플이 ODA를 구축하고 나서 이루어진 XRP 판매를 의미하죠. 이 부분만 증권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판결에 들어가 준다라면 이건 사실상 리플의 승소와 다름없다.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일 거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승의 모멘텀을 더 크게 랠리로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저번 주부터 이번 주가 중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나올 이 차트의 흐름에서 수익률은 천차만별로 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이런 판결이 나온다라면은 리플은 IPO 빠르게 진행할 거다. 기업 공개 진행해서 대규모 투자 자금 유입시키면서 이 상승 랠리에 더 시너지를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반등한 거에 비해 리플이 그만큼 크게 강력하게 움직여주지 못한 이유는 다 이 소송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서 이 부분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면 더 큰 상승력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플은 실제로 이 IPO 관련해서 4월 달에 비공개 로드쇼도 개최를 했었고요. 당시에 이 월가의 거물 투자자들이 전부 참석했다라고 알려졌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그 이후에 나올 호재 소식들은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은행에서도 CBDC 관련해서 리플을 계속해서 언급했고, IMF도 최근에 리플과의 커넥션이 드러나면서 이 CBDC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거고 당연히 상용화가 될 텐데, 여기에 필요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길고 길었던 900일 넘게 이어져 오고 있던 터널의 끝을, 그 빛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 대응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 잡아드리고 비중 조절 도와드리면서 수익률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카톡방에서 전부 도와드릴 겁니다. 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상승하면 당연히 너무 좋지만 중요한 건 매도 타점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때 팔 걸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방지해드리고 확실하게 안정적인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카톡방에서 도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전화번호 010-4951-8464번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4라고만 문자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면서 수익 꼭 챙겨가셔서 코인 시장에서 재밌게 오래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리플 관련된 소송 관련된 정보도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해 드릴 거니까요. 미리 들어오셔서 대비하시고 대응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